미국과 중국 정상이 첫 대면 회담을 진행 중입니다. 중국 견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대만, 북한 핵 등 많은 분야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돌파구는 마련될 수 있을까요?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연구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아마 모두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중 간의 경쟁이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 차이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시 주석과 소통 라인을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은 미중 관계를 올바른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 또 미국과 전략적 문제를 진솔하게,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선 모두 발언이기 때문에 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두 정상이 정상으로 취임한 뒤로는 대면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네. 2011년에 두 정상이 다 2인자 시절에는 정말 여러 번 만나서 친한 사이다. 뭐 어떻게 보면 서로 익숙한 뭐 친한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서로가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인데 벌써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고 특히 그 뒤에 시진핑 주석이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차이나 드림, 중국몽을 내세우고 이제는 G2가 아니라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이끌어내겠다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것이 미국의 강력한 견제로 나오게 됐죠. 결국은 중국이 추진하는 중국몽과 여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런 것들이 맞서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경쟁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양 정상이 전화를 통해서 화상으로 소통을 했지만 이번에 이제 직접 만나게 된 것은 서로 만날 필요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여기에서 피할 건 피하고 또 의견을 일치할 건 일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뭐 한두 시간 후면은 대략 결과가 나올 테니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전에 넘어야 될 선이 있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마 서로 많은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양 정상의 만남은 사실상 첫 만남입니다. 그동안 5번에 걸쳐서 화상이랄지 전화 통화를 했지만 그것은 이제 직접 대면에서 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이제는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허심탄회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뭘 요구할 것인지 이것이 레드라인이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시진핑 주석도 역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첫 외교 무대에 등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이 자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의미가 있는 성공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 대화의 과정에서 입장 차이는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대만 문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그렇고 북핵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차이를 서로 알고 나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만남은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북한 핵에 대해서 두 나라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인데 이번에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북한 핵과 관련해서 중국의 억지력을 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당연히 저는 요구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억지력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 북한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또 제재가 계속 가해지고 있고 코로나19가 3년을 지금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아주 좋지 않다라고 본다면 그것의 생명줄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에 연관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정치 군사적인 측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또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보면 북중의 긴밀한 그 군사적인 또는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서로 연결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역으로 보면 그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서로 간의 미중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아야 되는데 네. 그거 관련돼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보면 중국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랄지 대만 문제는 뭐 좀 상당히 미중 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도 전쟁의 장기화가 중국에게도 아주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중국의 역할도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입장들을 아마 바이든 대통령은 충분히 아마 설명하려고 할 겁니다.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에서의 압박이 들어온다고 할 때 그동안 계속 원론적으로 대답을 해왔잖아요. 북한은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엔 과연 답을 좀 내놓을 수 있을지.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죠. 그리고 늘 중국이 내놓는 입장은 양비론을 이제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최근에 북한이 이제 1년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가 열렸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규탄을 하는 결의안, 네.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 추가 제재를 위한 그런 결의들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비토권을 행사하면서 이루어지질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유엔 주재 중국 대사의 언급을 보면 북한이 이렇게 이 미사일을 쏘는 것은 미국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하고 특히 연합연습이라든지 전략자산 전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거니까 미국이 원인 제공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미국 책임론을 언급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실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 금년 들어서 유독 수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 대남 또 대미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늘 이렇게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두둔하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추가 제재를 막고 있기 때문에 뭐 김정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유리한 조건 속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분명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렛대를 쓰지 않는 것은 적어도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이 중국으로서는 괜찮거든요. 중국 국익에도 맞는 거거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선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일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네. 중국으로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회담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핵 문제와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확산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는 입장 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핵실험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핵실험을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좀 면밀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핵실험, 북한 핵실험을 상수로 놓고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핵실험을 북한이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다만 이제 전술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연초부터 전술핵의 필요성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핵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냈지만 특정 시점에 핵실험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표에 부합할 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현 시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할 만큼 절박한 시점이냐 외교적으로 또 정치 군사적으로 그런 시점이냐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북한의 핵실험은 그동안 6번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네. 7차 핵실험은 아마 전술핵 실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술핵 실험은 전략 핵실험과 달리 폭발력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술핵 실험을 하지 않아도 전술핵 실험을 한 것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기술적인 진전을 이미 이루어놨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실험 카드는 북한이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을 상수로 놓을 필요는 없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 이제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하려고 할 때 중국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그동안 전례로 보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 간섭한다고 해서 북한이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이 북한 입장 일변대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보면은 아까 문 장관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미일 협력, 군사협력 또는 정치 외교적인 협력 구도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과정에서 북중러 협력 구도도 강화되고 있다. 뭐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네. 북중 협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핵실험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타이밍이 핵실험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는 압박을 강하게 할 경우에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북한도 멈칫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 북한의 핵실험의 가능성 여부는 지금 당장 우리가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레버리지는 그동안 과거에 비해서는 커졌다라고 보면 좀 더 저는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입장들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그러니까 북한이 넘을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미일 특히 한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을 좀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들을 우리가 좀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핵실험과 관련된 의견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하겠다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그거예요. 1월 달에 북한이 이제 정치국 확대회의를 통해서 4년 전에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내세웠던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겠다는 그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추가 핵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하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를 했고 그다음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금년 1월 달에 그거 이제 재고하겠다. 미국이 보니까 우리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도 미국이 하는 게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미국을 압박하고 경고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 후속 조치로서 동창리, 풍계리 계속 그걸 복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모라토리움을 깼고 이제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보면서 그 시기가 그러면 3월이냐 5월이냐 11월이냐 이렇게 본 건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정은이 결심한 이런 노선이 갑자기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다른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 작년 1월 달에 국방 5대 과업 발표한 거 있고요. 금년 9월 달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지금 최근에 일련의 도발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또 자기가 기대하는 반대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강력한 충격 효과가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렇다면 추가 핵실험 또는 ICBM을 좀 더 긴 거리로 발사할 그런 필요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북한으로서는 그런 충격 효과를 한번 갖고 그리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역할이 김정은이 2011년에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핵실험을 하는 과정에는 중국이 역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김정은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이후 시진핑이 김정은과 직접 만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시진핑이 북한에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꽤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마음만 먹으면 김정은의 일련의 그런 행동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중국의 위상을 높이기 원한다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정말 중국이 그동안 찬성했던 이 핵실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이런 유엔 안보리 헌장을 스스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적어도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오늘 모두 발언에 나왔던 대로 미국과의 관계를 좀 정상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런 조치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두 분이 이제 중국의 역할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최근
수요일까지 지난 수요일까지 엄청나게 도발을 많이 해오다가 네. 요 며칠 좀 잠잠하단 말이죠. 이 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제 국제 정세를 보고 있다. 한편으로는 G20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귀를 아주 세우고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무실에서 아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 미중 간의 어떤 식의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법들을 그 생산해내는지, 네. 또 그 과정에서 크게 충돌을 할 것인지, 아니면 외교 수사적으로는 봉합을 하는 수준의 뭔가 발언들이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저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한미 군사훈련이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훈련은 이제 거의 끝난 거다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강대강 대결 구도를 취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북한도 좀 더 그 휴지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까지의 아마 북한의 전술적인 도발에 대한 것들을 총화하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제 내년도에 북한의 대외 정책이랄지 군사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준비가 아마 지금쯤 시작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집중하면서 특히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들을 분석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아마 북한의 단기적인, 중기적인 외교 전략 또는 군사적인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북한이 좀 더 상황들을 주시하면서 상황들을 자기들이 관리해내기는 어렵지만 그 상황들을 맞춰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탐색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이렇게 도발을 하는 것은 몇 가지의 의도와 또 노림수와 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군사적인 필요도 있고 정치적인 필요도 있고 대내, 대남, 대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금년에도 1월부터 지금까지 30여 회 미사일 도발을 했고 뭐 80발에 해당되는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계속 꾸준히 쏜 게 아니고 상당히 띄엄띄엄 이렇게 이제 집중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이 됐는데 이 기간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호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비질런트 스톰, 태극 연습 여러 가지 한미연합 연습들이 집중된 기간에 북한도 마침 또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 이걸 김정은이 직접 지휘를 했고 그다음에 한미를 향한 경고를 메시지를 내는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북한 내부를 보면 또 실질적인 문제도 좀 있는데 이번에 뭐 한미를 향해서 경고를 한다 그러면서 미사일 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구형 미사일. 이제는 좀 소모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미사일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이 위력 행사를 했거든요. 물리적인 그런 제한점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사일을 무한정 생산해서 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목되는 일정 하나는 이달 말 북한이 2017년 11월 27일입니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을 완성을 선언한 5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기를 통해서 무언가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 어떤 축포 형식의 그런 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도발은 이제는 안 하겠지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면서 충격 효과를 높인다는 그런 일련의 행태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20과 관련해 또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